인위적인 위험을 지금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게 뭐 권위가 드러나나요? 휘황찬란한 그 장식들과 그 행렬, 그런 걸 보여준다고 해서 자기네들의 추악함이 가려지냐고요. 그게 성범죄가 가려지냐고요. 그게 불륜이 가려지냐고요. 그게 그렇지 않다고요. 아무리 좌파인 좌익인 안희정뿐입니까? 솔직히 이재몽, 그 김부선, 영화배우 김부선과 그런 불륜, 김부선이 그러잖아요. 이재몽이 그 중요한 부분에 점 있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저 악행자들. 그래서 이런 치부가 없는 인생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외면적인 거, 내면은 썩어 있으면서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하면서 겉모습만 화려하게 보이고 더러우면서도 외향적인 것만 치장을 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위선적인 그런 행렬, 그런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 하지 않는 내면이 꽉 차 있는 뭘로?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이 있다는 건 뭐예요? 문제를 안 저지른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셨던 그 길을,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가. 한다면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 안 해도, 행렬 안 해도, 위험을 안 보여도, 화려한 모습이 없어도 내면적으로 깨끗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봐줄 때 기독교인들은 역시 달라. 이런 모습들. 그런 꽉 찬 모습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재영처럼 불법적으로 정권을 촛불 쿠데타로 강도질해 놓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5년 동안 해왔습니까? 저자가 5년 내내 어떤 짓을 했냐고. 불법이란 불법을 다 저지르고 남에게 보여주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것 한 개도 지키지도 않고, 처음에 청와대 점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야 그거 커피 담는 것도 그것도 몰아가지고 또 너? 그것도 뭐라고 해? 그거 들고 그냥 막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만 그 조국과 그 임종석 그 간첩 새끼와 문재양과 그 한 대여섯 명이 막 이지라고 걷어가는 거 봐봐요. 그걸 또 그 김정숙이 또 이 문재양의 그 옷을 뭐 넥타이를 뭐 매기는 그런 것까지 막 TV에 보여주면서 화려한 모습을. 왜 그래요? 지금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여기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행렬을, 그게 행렬이잖아요. 문재양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따위 짓 한 거. 그 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더니 뭐 일자리 뭐 창출 뭐 그거 하면서 게시 무슨 판? 정관판? 무슨 판? 그지라고 자기가 나와가 막 이렇게 막 일자리 가면 이렇게 했다. 그 뒤로 없어 쏙 들어갔어. 왜? 지가 하는 짓거리마다 다 그냥 완전히 일자리가 다뤄나고, 맨 국가에서 돈으로 줘갖고 하는 그 일자리만 수만 개 만들어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됐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돈 줘갖고 일하는 거, 그것도 알바 30일씩 석 달씩 하는 거, 그거를 갖다 정규직 거기에 포함시켜갖고 일자리 창출이 돼. 이런 놈이라고요, 저게. 그런 쇼만 했다고요, 쇼만. 뒷근육으로는 완전히 그냥 막, 다 불법만 저지르고, 통계 조작하고, 기관마다, 300 몇 개의 기관마다 다 통계 조작한 거 아니에요, 이놈이. 저 반역자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집값 통계 조작에 무려 94차례나 조작이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감사원이 22명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했고, 대전지검이 지금 배당을 받아서 수사 중이다. 부동산 원장이 청와대 비서관을 만난 뒤에 청와대 입맛대로 해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라는 겁니다. 통계가 청와대 입맛대로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객관적으로 해야죠. 있는 수사 대상에 문재인도 올라야 된다. 부동산원이 청와대에 통계를 사전 제출하고 기록을 안 남겼다라는 거예요. 발표된 통계를 청와대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전 제출을 했다라는 건 무엇인 말입니까? 통계를 조작할 생각을 미리부터 하고, 청와대 문재인 정권이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통계를 사전 제출 받았다라는 것을, 이 정황 증거를 감사원이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통계라는 것은 통계청이 통계를 발표하고 그 발표된 통계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국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고, 잘한 점이 있다라면 그 잘한 점을 더 잘하도록 만드는 것이 통계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입맛대로 해더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국민을 조직적으로 속였다. 안에 있는 문재인은 이와 관련돼서 입을 뻥끗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국민들을 속이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이런 정권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 5년 내내 그따위 짓하고, 그런 게 또 경제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책이요. 어쨌든 정책이라고 만드는 게 다 자폭만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우한 폐렴 끊어다가 깔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독교고 뭐 경제고 다 죽여놓고 나라가 그냥 막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때래 그랬대. 코로나 때래. 그 짓거리 하려고 우한 폐렴 끊어지린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고. 이 전라도 이 가짜 목사들아. 정말 우한 폐렴만 안 끊어지렸어도요. 우한 폐렴만 안 왔으면 저거는 반역자로 죽어야 돼요. 저거는. 우한 폐렴을 그래서 일부러 그거 덮으려고
자기의 그 망하는 거 그거 덮으려고 끌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국민 100만 명 이상을 그 우한 폐렴 감염돼 갖고 죽이고 백신 맞춰 죽인 게 이황재 교수의 그 의사의 말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100만이에요. 백신 주사 맞고 강제 주사 맞고 폐렴으로 죽은 사람 합치면 그런 놈이라고요. 그걸 덮기 위해서 우한 폐렴 갖다 깔아가지고 자기 경제 폭망한 걸 잘못한 거를 가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놓고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한 폐렴이 와갖고 이렇게 됐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어때요? 지가 다 똥 싸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치우고 있고 회복시키고 있는데 경제 망한 게 윤석열 대통령 때 그때 그것도 이제 들어선 지 한 6개월도 안 됐을 때야 그때가. 다 기가 막. 근데 문재인이 청와대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거 지가 해갖고 잘못된 건 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랬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4년 내내 그랬어요. 4년 내내. 뭐 실패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있으면 왜 이렇게 했냐면 박근혜가 해놓은 거 이렇게 됐다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이거 이명박이 해놓은 거 해놨기 때문에 이랬다고 하고 4년 동안 그때까지 있었다고. 4년 동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또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하고 이 대답할 때 뭐라고 그래요? 문재인 때려야겠다, 누구 때려야겠다 하니까 그 말밖에 할 말 없냐고 이러잖아요. 더불어당 공산당들이. 언제까지 문재인 핑계댈 거냐고. 지네들이 그따위 짓 했어요. 4년 내내. 지네들이 할 때는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다 지가 잘못해갖고 다 말아먹고 있어요. 지가 말아먹고도 그러고 앉았어. 그런데 진짜 문재영이라는 자가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하니까 김의겸이라는 놈이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문재인 핑계댈 겁니까? 그러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면서 뭘 하겠어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한테 잘못했다고 할까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건가요? 그럼? 그래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웃고 앉았어. 자기도 할 말이 없거든.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습성인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게 이게 죄인의 습성. 그 화려함으로 자기의 불륜과 죄성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을 드러낸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와 베니게는 이렇게 자기들의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들의 행렬 속에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은 부장들과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의원들, 시의원이라든가 이때 당시에도 기자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에베스에 보면은 시의회가 있잖아요. 시의회가. 그런 사람들. 당시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그 5개의 보병들이죠. 그 지키는 그 군인들, 보병대. 그런 사람들의 그 행렬, 그 성중에 높은 사람들, 가이사랴의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23절에 보니까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드도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열리는 거예요. 청문회가 열리는 거예요. 청문회가 이제 왜? 아그리빠 왕이 나도 직접 보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3절에서 보니까
바울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공청회를 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베드로는 황제에게 상소할 것, 항소할 그 문제, 그러니까 자료지요, 자료. 운동권이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심지어 요한 전기고문이 대학생들이 합니까? 한테 뭐 교육받은 거 아니야? 전기고문, 물고문을 어떻게 배웁니까? 고문치사로 이미 그동안 민간인이 7명이 피해를 입었다. 한 총련 때 정말 심했다. 자, 이 살인마들이 살인마.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전병모 남총련 기획국장, 오른쪽에 흰티 입은 작자가 이승철 남총련 투쟁부 간부랬는데 이게 바로 이종건 씨, 말 그대로 송원대학교 학생이었던 분을 너 프락치지 라면서 물고문, 전기고문, 쇠파이프로 때려서 숨지게 하는 사건입니다. 정말 고문 기술자들입니다. 고문 기술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984년에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이 민간인 4명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 강목으로 구타하고 물고문한 사건입니다. 1984년 9월 임신현 씨, 손현구 씨, 정영범 씨, 전기동 씨 등 4명을 서울대에서 야 얘네 경찰 뿌락친 것 같아 라면서 무려 6일 동안 감금 폭행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어. 너 프락치지. 이 사람 똑같이 요 4명 중에 한 명인 전기동 씨가 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이다. 너 프락치지. 이런 식으로 납치, 감금, 폭행을 했다. 감금 폭행을 했다. 무려 6일 동안이다. 이 학생 아니야. 너 경찰 뿌락치야. 라면서 계속 폭행을 했답니다. 심지어 이 전기동 씨는 본인이 전두환 씨와 같은 전 씨라고 더더욱 폭행을 많이 당했다. 세상에 전 씨라는 사람들은 다 폭행당해야 됩니까? 이 폭행을 주도한 멤버 중에 하나가 바로 유시민이었다.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회장이었답니다. 이 사건으로 유시민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항소 이유서에서 조사를 위한 감금에 나 역시도 명백히 찬동했으며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 유시민이 용서가 됩니까? 이거는 또 1989년 10월에 연세대 고려대 운동권 학생들이 설인종 씨를 안기부 뿌락지로 몰아 강목으로 폭행, 고문해서 숨진 사건입니다. 되게 좀 비슷한 경우가 많네요. 경찰 프락치야 라고 이 사람을 연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이 설인종 씨를 장시간 강목으로 구타하고 또 물고문까지 하다가 이분이 숨졌습니다. 고문하고 살인하고 이런 놈들한테 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이런 애들한테 극좌.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가 누구를 납치하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살인합니까? 저희한 극우라는 표현 쓰는 거는 저희가 용납이 안 되죠. 이런 새끼들이 극이라는 표현이 쓸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내용이 비슷해요. 이거 보면 이거는 너 경찰 뿌락치지. 이렇게 해서 물고문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된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 사건은 너 경찰 뿌락치지. 이렇게 해서 고문하고 물고문하고 그러다가 살해된 사건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대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이죠. 여기에 이제 아까 이재명의 특보 정의찬이 여기에 가담자로 징역 6년까지 받았던 사건입니다. 너 경찰 프락치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다가 숨진 사건들. 말 그대로 살인마들. 이재명의 또 다른 특보 강의원이 가담한 사건입니다. 자, 이거 같은 해죠. 아까 이 사건은 1997년 5월, 이거는 1997년 6월. 그러니까 이 한총련 새끼들이 아주 살인마들이네. 살인마. 한총련은 살인마. 네? 자, 여기에 있었던 정의찬은 광주에 있는 조선대 총학생회장. 여기에 있는 강위원은 광주에 있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자, 이게 한총련 간부들이 한양대 하면 또 임종석 떠오르네요. 한양대에서 이석 씨를 경찰 뿌락지로 몰아 15시간 동안 구타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진 사건입니다. 이분은 되게 좀 불쌍해. 전기 설비 기사입니다. 전기 설비 기사가 말 그대로 당연히 한양대에서 뭐 전기 설비 뭐 그 교체하고 뭐 고치러 오신 그냥 아주 선량한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기 설비 기사인 이석 씨가 아유 당시에 나이도 23살이었네. 23살의 전기 설비 기사인 이석 씨가 여기 사무실 어디예요? 뭐 남총련 사무실이 있어요? 어디예요? 라고 물었다가 이 새끼 경찰 뿌락친가 봐. 야 뭐야? 너 뭐야? 한양대 학생이야? 어디야? 저 그냥 전기 설비 기사인데 웃기지 마. 너 경찰 뿌락치지. 라고 하면서 코에다가 최루가스 분말을 뿌려서 집어넣었답니다. 코에다가. 여러분 최루탄 여러분 80년대 그거를 이석 씨 콧구멍에다가 최루가스 분말을 막 집어넣었대요. 살인마들이네. 그리고 폭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물에 젖은 침낭에 집어넣은 뒤 쇠파이프로 구타를 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강위원. 얘도 1973년생입니다. 살인마고 전문 시위꾼이냐. 저게 지금 저 새끼가 지금 바로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강위원이랍니다. 그 자료, 기록, 적은 거, 그런 거 찾기 위해서 이제 공청회를 여는 거예요, 공청회를. 왜,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재판이 시작되면, 처음에 재판 기일이 잡혀가지고 왜 재판을 하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재판도 있지만 이제 국회 같은 데서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번에 이제 뭐, 어저께인가? 금요일 날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더만요. 그 국회에서 264명이 동의를 해갖고 대법원장 됐어요. 그것도 참 생각하면 더불어당에서 왜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들이 그 사람 동의를 해줬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봐봐요. 지금 이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고 보면 참 머리가 참 좋은 분이에요. 보면 지금 이 대법원장이 지금 아마도 전라도 출신 아닌가 싶은데 확실한 건 몰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협회 있죠? 무슨 거기서 5명을 추천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3명을 추린 거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그 2사람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지금 어저께 금요일 날 임명한 그 대법원장이 지금 된 거잖아요. 통과된 거잖아요. 그 3사람 중에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아마도 더불어당에서 그걸 인식을 하고 했을 것이다. 통과시켜줬을 거다. 뭐냐? 이 대법원장은 나이가 지금 많아요. 연세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대법원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3년밖에 못 돼요. 3년. 나이 제한 때문에. 원래 그 대법원장 임명이 되면 6년이잖아요. 근데 3년밖에 못 한다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나는 그때 이분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당에서 난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크다. 통과시켜준 게. 그래서 임기 3년밖에 못하니까. 그렇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자, 문재양 때 어떻게 했어요? 5년 동안. 문재양부터 그런데 자, 원래 보궐선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4년이잖아요. 그 임기가. 근데 1년 해먹다 가던가 2년 해먹다 가던가 3년 해먹다 가게 되면 남은 임기만 그 기간만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그래, 헌법이. 그런데 문재양은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4년 해먹었잖아요. 4년 대통령 자리에 대통령 했잖아요.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탄핵을 당하고 1년을 못 했다고. 엄밀히 따지면 1년이 안 되는데, 11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대통령 선거 때, 보궐선거 때 어떻게 했냐면, 이재호라는 사람도 그때 대통령 후보도 나왔었어요, 그때. 그때 그 이재호가 뭐라 했냐면, 1년짜리 대통령 나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라고 선거를 하고 다녔었어요. 이 사람은 헌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재영은 어떻게 됐어요? 1년만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법을 어겼다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고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고 그런 말 한 놈이 없었어요. 국회의원조차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불법이에요, 그게. 그냥 몇 명의 변호사들만 이 문재인 임기는 1년밖에 안 된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법을 어겼다고요, 문재양이가. 저 반역자가. 그래서 끝까지 해먹었죠. 자, 그러면 또, 지금 황운하, 이놈도 국회의원 불법적으로 된 거잖아요, 황운하. 어쨌든 뭐 청장으로 있을 때야, 청장인가 있을 때야, 그랬다 하고, 대구 쪽에서 해먹은 놈 아니에요, 울산에서 해먹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을 갖다가 문재양이라는 자가 충남에 갔다가 청장으로 또 앉혀놓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법은 없나 봐요, 그게. 청장은 한번 해먹으면 그래서 끝이래요. 2번 안 한대요. 그게 무슨 법, 그것도 뭐 암암리의 법이라든가 하여간 뭐 있대요.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그런데 황운하를 문재양이라는 자가 거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국회의원을 출마하려면 우리나라 헌법에, 그러니까 국회법에, 선거법에 뭐가 있냐면 90일 전에 공무원을 하던 걸 때려치워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그래야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 있고 시의원, 구의원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황운하는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청장 지위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문재양이라는 놈이 저렇게 법을 안 지켰다고요. 저 더불어 김성 주사파들이 청장직을 달고 나와갖고 국회의원 당선되니까 그때 청장직을 사표를 낸 거예요. 저렇게 법을 안 지키는 놈들이, 저놈들이. 그리고 국회법 통과시킬 때 어때요? 다 법을 다 어겼어요. 검수완박법 그거 통과시킬 때도 법을 어겼잖아요. 이런 자들이야. 무슨 말이냐? 지금 대법원장 통과된 사람 있잖아요. 이제 임기가 시작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 3년 해먹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다시 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냥 6년 채우게. 왜? 어차피 자네들도 법을 안 지켰잖아요. 왜 자유우파만 법을 따져야 돼? 그렇게 해왔는데 늘상 저들은 불법으로 해왔어. 저 문재양 5년 동안. 늘상. 재판도 보통 1심, 2심, 3심까지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걸 갖다가 3년, 4년씩 끌었잖아요, 저놈이. 문재양이라는 자가 그 짓거리 됐다고요. 김태우 강서구청장 같은 건 어때요? 아니, 공익제보자를 갖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그냥 공익제보 한 거예요, 그게. 조국
근데 조국이라는 놈은 아직도 1심밖에 안 끝났어요. 김태우 구청장은 3심까지 다 끝나서 3심까지 끝내가지고 이 구청장직을 띄워버렸는데 그렇게 판결 내린 거 아니에요. 3심까지 그냥 다 끝내버렸어. 그런데 조국은 1심밖에 안 끝나서 아직. 고소를 당한 놈은, 범죄자는 1심밖에 아직 안 끝났고,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3심까지 끝나서 구청장직을 띄웠고, 그런데 더불어당을 변호하는 그 변호사들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뭐가 잘못됐니? 이러고 앉았잖아요. 저놈들이 양심이 없는 놈들이라고요. 저 변호사들은, 저 더불어당 그 변호사들은 그게 뭐가 잘못이니?